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은 1차 부등식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2차 부등식은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2차식이 되는 것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은 주로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풀이를 할 것입니다. 자, 2차 함수 우리가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그렸었죠. 자, 그 다음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X축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Y축이라고 부르죠. 자, 함수를 일단 대략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y를 fx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x에 3을 대입했다는 뜻으로 x 대신 3을 대입하고 그 값은 5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3,5라고 해도 되지만 3,f3이라고 해도 됩니다. 지금 이해되시나요? 5와 f3이 같으니까 5 대신 f3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뭔지 몰라도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점의 좌표는 a, fa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서 이해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서 여기 있는 수들은 x에 관한 값이고요. 즉, 오른쪽, 왼쪽으로 뻗어 있는 이 수는 x고요. 위아래로 뻗어 있는 값은 y죠. 위아래로 뻗어 있는 값은 y라고도 부르지만 이 값들은 fx라고도 부릅니다. 이 부분이 fx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그래프에서 x축만 그려놨죠? 자,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x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x축을 기준으로 어떤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데 1과 3에서 만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x절편 1과 3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함수는 fx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뻗어나가져 있는 숫자들은 x, 위아래로 뻗어나가져 있는 것은 fx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다시 왼쪽, 오른쪽으로 보는 범위는 x의 범위. 그 다음 위아래로 보는 것은 fx의 범위입니다. 자,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한번 봅시다. 이 fx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아라 이렇게 부등식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fx 위아래로 찾아야겠죠? 그럼 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이 선보다 큰 쪽이 0보다 큰 범위입니다. 이게 fx가 0보다 큰 범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fx가 0보다 작은 범위 찾아라. 그러면 이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fx가 0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풀어볼게요. fx가 0보다 큰 범위는 함수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0보다 큰 쪽이네요. 요 위쪽이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파란색 선을 볼게요. 파란색 선. 이쪽하고 이쪽이죠. 자, 답을 쓸 때는 x의 범위로 적어줘야 됩니다. x의 범위는 왼쪽, 오른쪽이라고 했죠? 자, 파란색. 파란색. 1보다 작은 쪽이네요. 1보다 작은 쪽. 자, 다시 한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그래프가 만나는 이 부분, 즉 1보다 작은 부분이 답입니다. 그럼 이쪽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x축과 만나는 이 부분, 즉 x가 3보다 큰 부분이네요. 이 답을 좀 다시 써볼게요. x가 1보다 작고 x가 3보다 큰 부분. 자, 그러면 이 파란색 범위 답이 2개 나왔는데 이렇게 완전 훅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범위가 훅 떨어져 있을 때는 중간에 또는 이라고 적어주거나 5월이라고 적어줘서 하나의 답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fx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fx가 0보다 작은 범위 찾으려면 그래프 상에서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 그렇죠. 자, 근데 답을 쓸 때는 fx로 찾는 것이 아니라 x 범위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답은 x가 1보다는 이쪽이죠. 이쪽. 이 그래프가 만나는 쪽 여기네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입니다. 자,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위로 블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x축을 그리고요. 위로 블록으로 이쪽은 아무 숫자나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이 x 범위고요. 위 아래가 fx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해를 구하라고 하면 x의 범위로 해를 구해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라.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이번에는 같다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같죠. 그리고 여기도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래프상에서는 fx가 0보다 큰 부분이 바로 위쪽이니까 여기에 해당한다. 아시겠나요? 자, 근데 해를 쓸 때는 x 범위로 적어야 되니까 x의 범위로 적어야 되니까 요쪽. 그러면 이 그래프가 1과 마이너스 1과 4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찾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이쪽이죠. 그럼 그래프상으로 이쪽과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 부분 답 쓸 때 마이너스 1보다 x가 작거나 같은 쪽이네요. 이쪽은 4보다 x가 전부 크네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또는이나 5월을 적어서 하나의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x축 그리고 아래로 블록인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죠. 2차 함수가. 여기를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x의 범위, 위아래가 fx의 범위입니다.
해를 적을 땐 x의 범위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fx가 0보다 큰 걸 찾아라. fx가 0보다 큰 걸 찾아라. 그러면 이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0은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당연히 0보다 크고 여기도 0보다 큰데 3이 딱 0입니다. 다시 한번 x에다 3을 대입한 값이 딱 0이죠. 그럼 0은 포함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비워둬야 합니다. 비워두시고 그럼 해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해를 적을 때는 이쪽과 만나는 지점이 x가 3보다 작네요. 근데 3은 비우라면서요. 그럼 3은 쓰면 안 되고 이쪽 x가 3보다 큽니다. 이렇게 답을 적거나 또는 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좀 이게 답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아예 이렇게 해볼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라. 같은 범위를 찾아라. 그러면 자, 모든 그래프가 0보다는 크고요. 3이 딱 0이죠. 그러면 이때는 모든 x에서 그래프가 x에서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는 모든 실수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럼 이럴 때도 있지만 이럴 때도 있거든요. fx가 0보다 작은 것을 찾아라. 자, 근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전부 그래프가 이쪽 0보다 큰 쪽에 그려져 있고 0보다 작은 쪽에 그려져 있는 것은 아예 없네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여기에 존재하지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지금처럼 2차 함수를 먼저 그려놓고 위아래를 따져주면서 x 범위를 양옆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요렇게 될 때는 x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딜까요? 여기하고 여기죠. 자, 근데 이렇게 중근을 가질 때는 x가 0보다 큰 부분이 여기 0인 부분 하나 제외하고 전부 다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둥둥 떠 있을 때도 있죠. 전부 0보다 큽니다. 자, 이번에는 0보다 작은 부분 찾아볼까요? 0보다 작은 부분, 네, 여기가 0보다 작고요. 여긴 0보다 작은 부분 아예 없습니다. 여기도 0보다 작은 부분 아예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아주 옛날에 배웠던 연립방정식 한번 다시 볼게요. 연립방정식에서 x 플러스 y는 5, x 마이너스 y는 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항시켜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고요. 여기는 y는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방정식인데 함수로 바뀝니다. 1차 함수로 바뀌네요. 자, 그러면 연립 방정식대로 풀어주면 x가 3이 나오고 y가 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교점이 하나 생기죠. 이 교점의 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해와 같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렇게요. x가 3이고 y가 2. 즉 연립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서 서로 함수는 또 연립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럼 연립 방정식의 해와 1차 함수의 교점이 어떻다? 같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교점이 곧 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2차 함수 볼게요. 여기 교점이 몇 개죠? 2개죠? 그래서 교점이 2개면 해도 2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는 실근입니다. 책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교점이 1개니까 실근도 1개입니다. 여기선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0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고요. 중근, 이 1개의 근이라는 뜻이죠. 실근이 없으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중근은 판별식이 0, 허근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다 관계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따로 암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책에다가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연립 방정식의 해는 교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이 2개니까 해도 2개다.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당연한 흐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꼭 x축하고 x절편에서만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함수 2개일 때도 그렇습니다. 함수 2개일 때도 fx와 gx의 교점이 몇 개죠? 교점이 2개죠. 그러면 fx와 gx를 연립한 해도 당연히 2개입니다. 그 다음에 fx와 gx 중에 fx가 더 큰 쪽을 찾아라. 그럼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에 있네요. 이렇게 위에 있는 쪽. 그 다음 만약에 fx가 gx보다 작은 걸 찾아라. 작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fx가 gx보다 이렇게 이 부분이 아래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 1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죠? 자, 여기에서 fx가 0보다 작은 걸 찾아라.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이쪽이 작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포함하면 안 되겠죠? 해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 방향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향이네요. 즉 마이너스 1과 x 2. 마이너스 1과 2는 비워둬야 되니까 포함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이 부등 후 똑같이 따라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포함하면서 같은 부분. 자,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이 방향으로 답을 찾으면 이쪽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fx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라. 그럼 포함하지 않으면서 위쪽. 답을 찾을 때는 이 방향으로 찾으면 되니까 이 방향이 되겠네요.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고 그 다음 가운데 또는 이나 5월로 연결해 주시고요. 자, 2번도 잠깐 멈춰놓고 또 풀어보세요. 자, 푸셨죠? 자, fx가 0보다 작은 부분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해가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작은 부분은 없지만 같은 부분은 있습니다. 딱 하나 있죠. x가 1 하나밖에 없네요. 해가 특수한 경우네요. 자, 그 다음 fx가 0보다 크다. 큰 부분은 1을 제외하고 모두 0보다 큽니다. 그러면 답을 쓸 때 x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요 범위로 이 범위와 이 범위다. 즉 x가 1보다 작고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fx 0보다 다 크고요. 유일하게 1에서만 0이죠. 그러면 이때는 모든 실수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또 멈춰놓고 또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자, 1번 fx가 0보다 작은 부분 없네요. 해가 없다. 2번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작은 것도 없고 같은 부분도 없죠. 여기 둘 다 해가 없네요. 해가 없다. 자, 그 다음 fx가 0보다 큰 부분 다 크네요. fx가 전부 다 0보다 크죠. 모든 실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네, 전부 다. 다 모든 실수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2차 함수와 직선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fx가 gx보다 크다. 그럼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부분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fx가 있죠. 이 fx인지 gx인지도 반드시 그림에서 확인하고 푸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fx가 gx보다 큰 부분이 같은 부분은 제외시켜주고 큰 부분. 자, 답을 적을 땐 gx 방향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x가 작고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2번처럼 주어질 때는요. 두 수를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것은 둘의 부호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이런 식으로 다른 부호여야 합니다. 다른 부호. 자, 그러면 첫 번째 fx는 플러스인데 gx는 마이너스인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fx는 플러스인데 gx는 음수인 경우 이렇게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네요. 즉 x가 3보다 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는 fx가 마이너스고 gx가 플러스. 그러면 fx가 마이너스인 부분은 이쪽이죠. 그 다음 gx가 플러스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공통으로 만나는 부분이 3에서부터 딱 여기까지네요. 0까지. 지금 선생님 그림이 약간 좀 비껴나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명확하게 그려보세요. 책에다가 0보다 작은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 다음 이쪽 부분.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라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3까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답을 최종적으로 두 답을 합쳐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서의 답과 두 번째 경우에서의 답을 합쳐줄 때도 또는 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아까와 똑같은 설명이니까 동영상 멈춰놓고 혼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차 함수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요. 직선은, 즉 1차 함수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합니다. 얘가 1차 함수죠. 자, 그런데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했는데 이 식이 매우 잘 못 알아보게 생겼어요. 자, 한번 뜯어볼게요. ax제곱 b 빼기 mx 그 다음 c 빼기 n입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마이너스 m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m이고요. 마이너스 n은 여기 있는 n이에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한번 이항을 시켜볼게요. m과 n을 전부 이쪽으로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좌변에는 ax제곱 플러스 이것도 분배 한번 해볼까요?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으로 먼저 이항시켜 놓고 요거하고 요거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mx 플러스 n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차 함수고 얘가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가 더 큰 거네요? 1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부분 찾아라.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럼 1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가 더 위에 있고요. 여기가 더 위에 있네요. 그래서 x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항을 해서 눈속임을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함수를 잘 분리시켜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